부터 짧게 보자면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급수라고 하는 건 식으로 나타내자면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그냥 a1부터 an을 지나서 영원히 더하는 거, 이게 급수였거든. 이 녀석을 실제로 찾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sn이라고 우리 쓸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부분합인 sn을 찾은 다음에 이 녀석을 극한 보내면 이게 바로 급수가 되더라 였다고요. 그래서 an의 급수는 sn의 극한이랑 같은 거였다 였다고. 그래서 이 녀석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혹은 이 녀석의 값 이런 것들 다 요거 가지고 찾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급수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그래서 저 급수 값이 얼마인지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SN을 찾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 그땐 어떻게 급수를 찾았다? 어떻게 해서 급수의 합을 찾았다? S1, S2, S3, S4 그냥 나열해서 찾았다. 어쨌든 S라는 수열의 극한을 찾는 거였으니까. 대표적인 게 교대급수라고 하는 거였다고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3 아니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뭐 이렇게 생긴 거. 그지? 다들 이상한 표정이네. 지수로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있었다고요. 값을 찾는 건 두 번째고 급수의 수렴 여부를 찾기 위해서 뭐부터 본다?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찾아보려면 뭐부터 찾아본다? 극한값부터 살펴본다. 아이 왜들 이래? 리미트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 급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명제로 이런 거 있었다고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 해? s 좀 그런데 a다 수렴한다고. 급수의 값이 존재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0이다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아이 졸라 더해서 값이 일정하다는 건 저 뒤에 있는 건 0이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지?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다 였고 이 명제의 대우가 뭐였다?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였다고요. 저 뒤에 있는 게 0이 아니야.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걔를 계속 더하면 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수렴할 수가 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 녀석 자체보다는 이거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이 쓴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어떤 급수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요 녀석의 수렴 여부를 판단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극한값이었다고요. 극한값이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고 치면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이 무조건 발산 이러고 끝나는 거였다고. 그지?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극한값이 0이야. 그러면 무조건 수렴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었어. 이 명제 0은 성립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지? 대표적인 예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극한값이 0이야.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다? SN을 찾을 수 있으면 SN을 찾아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찾는 거고 혹시 SN을 찾을 수 없으면 S1, S2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리미트 SN을 찾는 거다 였다고. 오케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급수의 수렴 여부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급수의 합을 찾기도 했다 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 대부분 다 뭐였어? 이거 하는 거였다고요. 이거 어차피 교대급수밖에 안 나오고 맨날 이거 하는 거였어. 이거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얘기도 했었냐면 결국엔 수열의 합을 극한 보내는 건데 수열의 합이라는 건 수학 1에서 했던 거 수열의 합은 총 4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수학 1에 나오는 게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의 합, 세 번째는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네 번째는 연쇄 소거. 이렇게 4가지 있었거든.
이 연쇄소거라는 게 뭐 부분분수라든지 분모 위례화라든지 로그의 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다고요. 그 수열의 합이라는 건 SN이라는 건 이거 네 가지밖에 없는데 급수라는 건 결국 그 수열의 합을 극한 보내는 거였잖아. 등차 수열의 합이야. 이거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뭐 돼요? n에 관한 2차 함수였다고. 2차 함수 극한 보내면 당연히 발산하겠지. 이거는 보나마나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올 거라고. 등비수열은 n에 관한 지수함수였어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 뭐였다고? 그죠? 등비수열의 합 그럼 세 가지였어. 초항, 공비, 개수. 그래서 공식이 뭐 1-r분의 a에 1-r의 n제곱. n이 어디 있다고? r 위에 지수로 있다고. 그러니까 r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 챕터에 나오는 거라고요. 아예 따로. 세 번째 거.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은 시그마 k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시그마 k 제곱은 3차식이고 k 세제곱은 4차식이야. 시그마 k 제곱 어떻게 생겼지? 어허. n 플러스 1 플러스 2 뭐? n 플러스 야 이거 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내가 물어본 거 이거야. k 제곱. 이거 뭐다고? 6분의 n 하나 큰 거. 저 미소 뭐지? 다행이다 약간 이런 표정인데. 이거지. n 3차식이라고. 차수가 3차라고. 이거 극한 보내면 당연히 발산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나마나 다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 그지? 요 놈은 얘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 SN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도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다 이거밖에 안 했어요. 연쇄소거되는 녀석들밖에 안 나왔다고. 급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공부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다 이거밖에 안 나왔었다고요.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한테 급수의 합을 찾으시오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나오거나 두 가지밖에 안 나올 텐데 얘는 대충 등비수열인 게 금방 티가 나니까 요 놈은 따로 취급할 거니까 그렇다 치고 급수 단원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건 다 이거였다고. 수렴하는 녀석의 경우에는 요거 아닌 거 누구밖에 없다? 교대급수밖에 없다. 교대급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이거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이거 수렴해요? 발산해요? 잘 찍어봐. 수렴. 발산. 뭐야? 투표 거부야? 나도 그럼 수업 거부한다. 좋은 건가?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수렴할 것 같아? 발산할 것 같아? 아, 이거 또 마이크를 들이대야지. 졸리니? 말을 해. 수렴하니 발산하니? 수렴한데 너는 도박이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것도 결국 급수잖아, 그지? 그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찾으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아, 이거부터 봐야 돼. 극한값이 0인지 아닌지. 일반항은 찾을 수가 없어. 그지? 일반항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요. SN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일단 AN 찾을 수 없긴 하지만 이거 극한값 찾아봐. 극한값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끄덕이지 마. 0이 아니라고. 그지? 1마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저 뒤에 가면 100분의 99고 10억 1분의 10억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극한값이 0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 이건 발산한 녀석일 거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거를 원래는 찾는 거거든요. S1, S2 나열해서 찾는 건데 S1은 찾으면 1이고 S2는 찾으면 1 빼기 2분의 1이고 S3을 찾으면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둘이 날아가겠지. 다시 1 되고 S4는 여기까지 더하는 거야. 이거 둘은 아까 날아갔으니까 1 빼기 3분의 2야. S5는 다시 1 되고 S6은 1 빼기 4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그지? 그러면 홀수 번째 오는 애들은 어때? 다 1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값 찾으세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1도 어차피 1이겠지. 짝수 번째 애들은 어때? 1에서 뭘 빼고 있지? 1에서 2분의 1 뺐어, 3분의 2 뺐어, 4분의 3 뺐어. 1에서 뭘 빼고 있다고? n 더하기 1분의 n을 빼고 있다고. S4는 1에서 3분의 2 뺐어. S6은 1에서 4분의 3 뺐다고. 그지? 그럼 여기서 극한 찾으면 S2n 얼마다 이거? 1에서 1 빼는 꼴이잖아요. 이거 그 값이 1이니까. 결국 뭐가 돼? 0이 되더라 그 얘기라고. 그럼 S라는 수열 입장에서 보면 홀수 번째 항들의 극한은 1인데 짝수 번째 항들의 극한은 0이니까 저 뒤에 가면 1과 0을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진도가 녀석이었다고요. 그래서 얘는 발산이다 그 얘기라고. 그지?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였어요. 바로 쳐져 있으면 수렴한다고 발산한다고? 수렴한다고. 왜? 얘가 첫 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S1 그러면 얘가 S1인 거지. 그지? S2 그러면 여기까지가 S2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S2인 거라고요. S3 그러면 이게 세 번째 항인 거니까 여기까지가 S3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SN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이라는 값, 0이라는 값에 수렴하는 거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엔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요거 교대급수 정도만 식으로 찾기 어려우니까 S1, S2를 나열하는 거고 여러분이 앞에서 볼 대부분의 녀석은 AN 가지고 극한값 먼저 살펴보시고 만약에 AN 0이면 SN 찾아가지고 극한을 보내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짜투리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급수의 성질. 이건 이제 합답형 문제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급수의 기본 성질. 여러분 바이블에는 필기가 되어 있을 텐데 지난 시간에 안 온 사람은 필기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쓰라고 했냐면 급수의 기본 성질 옆에 극한의 성질하고 시그마의 성질 이렇게 쓰라고 했나? 극한의 성질과 수열의 합의 성질의 교집합이었다 그랬다고요. 애초에 급수라는 건 쓰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리미트도 있고 시그마도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극한의 성질이라는 건 수렴하는 녀석이어야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일단 수렴해야 되고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녀석도 수렴을 해야 돼.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어야 뭔가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이라고 되어 있는 걸 팔 아파. 이렇게 쓸 수 있고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더하는 거 둘 다 수렴한 녀석이니까 따로 할 수 있고 빼는 거 할 수 있지. 그죠? 그런데 시그마 즉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곱하는 거나 나누는 건 할 수 없다. 리미트였으면 사칙 연산이 가능했지. 뭐 분모가 0이네 아니네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급수에서는 애초에 곱하거나 나누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더하기 빼는 것만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급수에 나오는 성질이었다고요. 그럼 오늘은 요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등비급수. 등비수열 가지고 졸라도 하세요. 이게 등비급수겠죠? 뭐 써보면 아이디어는 똑같겠지.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얘가 하필이면 등비수열인 거라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얘가 하필이면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등비수열 합 공식이 필요한 거지 이제. 또 물어볼게요 지훈아. 등비수열 합 공식 어떻게 생겼다고요? 근데 이제 앞에 단서가 들리죠. 등비수열의 합이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려면 어떤 단서가 필요하다? 공비가
1이 아니에요 라는 단서가 필요했다고요. 그죠? 공비가 1이면 SN은 뭐예요? 공비가 1이면 아니 괜찮아 얘기해. 마이크에 네 목소리 안 들어가. 공비가 1이면 아니 초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네 번째 항도 A, N개 더 할 거라고. 뭐야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 1 할 때도 사실은 개념 수업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산수하는 건 이거는 거의 보지 않죠. 아니 공비가 1이면 A인데 이거는 등비 수열이기도 하지만 등차 수열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하지. 아니면 그냥 곱셈으로 구하지. 이걸 굳이 등비 수열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맨날 이것만 하니까 이제 이것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로 나누기는 해야 된다고요. SN 자체가. 그래서 요 녀석이 실제로는 요거랑 요거로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야.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건데 나눠 놓고 나서 보니까 좀 간단하니까 얘부터. 요 놈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래. 초항이 0인 건 뺍시다. 재미없으니까. A가 0이 아니야. 그럼 이놈은요. 무조건 발산이죠. 얘는 계산해 보나 마나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겠지. 그죠? 요 녀석은요. n이 무한대로 간대요. n 어디 있는가 봤더니 지수에 붙어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범위를 나눠야죠. n 밑에 있는 r의 범위에 따라서 값은 달라질 거잖아. 범위 어떻게 나눈다고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안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왜? r이 1인 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 가지고 범위를 나눌 때 r이 1인 건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럼 요 경우부터 생각해 보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대. 이거요. 극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발산하겠죠? R 여기 있고 n 밑에 R 있는데 R이 1보다 커. 1보다 큰 걸 졸라 곱할 거라고. 그럼 졸라 커지겠지. 그지? 얘는 발산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는요. R의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니까 R의 n제곱은 0에 수렴하겠지. 그죠? 그럼 계산하면 뭐 돼요? 요거 마이너스 좀 보기 싫으니까 분자랑 부분 바꿉시다. 극한값이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오케이?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때요? 분모는 마이너스 2인데 분자는요. 0 됐다가 마이너스 2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2 됐다가 진동하겠죠. 얘는 진동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다 써놓은 게 결론입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급수. 이 녀석은 공비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렴하는 경우는 요거 딸랑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구나 라는 거야. 이해되죠? 공비가 1이면 발산이야. 공비가 마이너스 1이어도 발산이고요. 바깥쪽도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건데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치사하지만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매번 초항이 0이다예요. 이거는 등비수열에 극한할 때도 했던 거예요. 근데 초항이 0이면 이게 뭐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초항이 0이면 그 뒤로 계속 0일 거니까 수렴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 외에 두 번째로 제대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였다고?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이렇게 해야 수렴하는 거고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다? 1 마이너스 R분의 A라는 값에 항상 수렴하게 되어 있다. 언제나. 그죠? 오케이? 비교해야 될 건.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극한 값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얘도 첫 번째는 뭐였어?
초항이 0인 거. 그 다음 공비 입장에서 보자면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 공비가 뭐였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였다고요. 그죠? 그리고 요 같다 라는 거 제가 책에도 표시하라고 했을 텐데 이 같은 거 사실은 약간 좀 특별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그랬어. 분리해서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랑 공비가 1일 때 극한 값이 달랐어요. 이때 극한 값은 얼마야? 0이야. 이때 극한 값은 얼마야? A잖아, A. 그렇지? 그러니까 1, 뭐 A 생각 안 하면 1. 어쨌든 공비가 1이면 극한 값이 A라고요. 무슨 얘기야? 극한 값이 0이 아니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요 따위로 생겨먹은 녀석은 급수로 가면 수렴할 리가 있냐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지? 아까 했던 이야기잖아. 극한 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할 거라고. 극한 값이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까 했던 거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등비 수열에서도 어쨌든 수열의 합이고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의 성질, 극한 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럼 하나만. 약간 신경질 나는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아까도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뭘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아니야?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 값은 0이다. 이건 참인 녀석이에요. 그죠? 0은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성립 안 한다고요. 성립 안 하는 얘가 너무너무 많았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AN이 등비 수열이야. 그때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극한 값이 0이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원래 참이잖아요. 등비 수열이라고 해서 다를 리가 없잖아. 당연히 참이에요. 0은 성립할까 안 할까 물어보면 역도 성립해요. 등비 수열의 경우에. 오케이? 왜 그런 거냐면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의 극한이 됐든 등비 급수가 됐든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항상 공비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공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잖아. 등비 수열에서 급수가 수렴했다는 건 아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나 이거나 둘이 같은 말이라고. 초항이 0인 건 제외하고 재미없으니까 초항이 0인 걸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등비 급수가 수렴했다는 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란 이야기인 거야. 그런데 이리로 와서 보면 등비 수열의 극한값이 0이란 이야기잖아. 이것도 초항이 0이라는 걸 빼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둘이 같은 말이라고. 오케이? 일반적인 수열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등비 수열에서는 수열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거랑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요. 어차피 등비 수열의 극한이나 등비 급수는 공비에 의해서 결정이 나니까. 이해했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나중에 합답형 문제,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참거짓 고르시오 이런 거 할 때 이 AN이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면 이거 여기 성립하지 않지만 등비 수열에서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봐야겠지. 그죠? 접수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등비급수는 요 정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도형 문제거든요. 책에 표시만 좀 해놓고 갈까요? 잠깐만. 책에 표시를 하려면 페이지입니다. 등비급수고요. 표시해야 되는 부분만 좀 같이 볼게요.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져 있는 거에 좀 중간에 보시면 식 하나 있죠.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린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처음 배우는 거니까 공부한다고 치고 어디니? 형광펜 쳐져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생긴 거요. 등비급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비수열을 가지고 만든 급수니까 그냥 등비급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초록색 2번부터 보시면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나오는데 요건 눈으로만 볼게요.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A가 0인 경우, 이제 초항이 0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당연하겠지. 초항이 0이면 그냥 다 빵이란 이야기니까 수렴하겠죠, 0에. 그 다음 초항이 0이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로마자 4번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나누고 있죠. 근데 보시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으면 1 마이너스 r분의 a에 수렴한다고 되어 있고 공비가 1이면 식이 na야. 그죠? 1 마이너스 r분의 a가 아니고 그냥 na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은 발산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아는 그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다 집어넣을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발산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아예 그냥 바이블 포인트에다가만 표시를 좀 할게요. 그래서 저 박스 안에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2번이겠죠. 등비수열의 급수와 발산. 그래서 초항이 0인 경우 요거 줄 하나 그어둘 거고요.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수렴한다. 까지만 표시를 할게요. 그 합이 1 마이너스 r분의 a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저 등비급수 합 찾으세요 많이 볼 텐데 결국엔 얘는 또 이거잖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것만 확인하고 나면 그것의 값을 찾을 땐 등비급수의 합을 찾을 땐 우린 뭐만 알면 된다고? 초항이랑 공비만 알면 돼요. 1 마이너스 r분의 a가 극한 값이야. 언제나. 그지? 그러니까 초항이랑 공비만 찾으시면 등비급수는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번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등비급수 수렴 조건 비교해 놓고 있는데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확연하게 티가 나죠. 요거 하나만 볼게요. 여기. 요건 좀 확대해서 볼까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인데 위에 1번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고요. 2번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에요. 초항이 0이 아닐 때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표시만 좀 해둘게요. 여기 1인 거. 요거 띄어내가지고 페이지 요거 이제 38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건데 메모도 같이 해놓을게요. 공비가 만약에 1이면 r이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발산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8페이지 손가락 끼워서 잠깐 보시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써놓을 걸 그랬나? 76쪽? 요건 또 76쪽에 가면 페이지 76쪽에 가면 나와요. 아무튼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공비가 1인 경우에도 수렴하긴 하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다. 요 공비가 1이면 극한값이 0이 아니에요. 이 소리는 38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급수가 발산한다는 건 76페이지에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페이지 두 개 같이 써 놓으시고 눈으로 딱 찍고 오세요. 이게 복습할 때 페이지 펼쳐서 그냥 눈에 찍어서 보시라고요. 예제 몇 개 있으니까 같이 좀 보고 갈게요. 그 세 번째 챕터가 도형에 활용하는 건데 뭐 일단 간단한 산수 먼저 하고 나서 보려고요. 예제 5번 급수의 합을 구하래요.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일단은 합을 구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확인은 해봐야지 극한값이 0인지 아닌지. 그죠? 네, 뭐 얘는
n이 지금 되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있죠. 뭐 따지고 보면 지수함수인 건 맞는데 저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약간 여러분 노가다 생각하셔야 돼요. 손으로 실제로 나열해 보는 거야. 손으로 실제로 나열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또 하나는 삼각함수예요. 예를 들면 사인 뭐 2분의 n 파이 이런 거 급수치를 뭐 이거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생긴 거 있어. 뭐 n의 1에서부터 뭐 10까지 뭐 이런 거 하면 이런 애들 삼각함수 안에 n 들어있는 거랑 마이너스 1 n제곱 얘네는 손으로 나열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도 1 마이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죠. 삼각함수도 주기가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다 생기는 녀석이거든요. 이건 손으로 좀 나열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저 녀석인데 n에다가 1부터 순서대로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n에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n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n에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이제 양수로 바뀔 거니까 4분의 3의 제곱이에요. 3 집어넣으면 다시 4분의 1로 바뀌고 세제곱이 되죠. 4 집어넣으면 4분의 3이 되고 4제곱 돼요. 4분의 1의 5제곱이고 4분의 3의 6제곱이고 이거 더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나요? 이것만 쳐다보면 n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쩌라는 건가 싶지만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따로따로 구하는 거야. 홀수 번째 오는 애들끼리 따로 구할 거고요. 짝수 번째 오는 애들끼리 따로 구하면 된다고요. 홀수 번째 오는 애들은 지들 나름대로 등비수열이잖아. 짝수 번째 오는 애들도 지들 나름대로 등비수열이잖아. 다 섞으면 밑에 오는 숫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약간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구하기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따로따로 생각해보면 그냥 예쁘장하게 생긴 등비 급수 되는 거라고요. 그럼 홀수 번째 것만 먼저 계산해보면 우리 등비 급수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공비의 크기에 달려있고 만약에 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극한값은 얼마다? 급수의 값은 얼마다? 1 마이너스 r 분의 a다. 이렇게인데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그치? 극한값이 1 마이너스 r분의 a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 홀수 번째 오는 것만 먼저 계산해 보면 초항은 4분의 1이에요. 공비는 4분의 1의 제곱 되겠죠? 1 마이너스 r분의 a. 요게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에요.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공비가 4분의 3의 제곱 되겠죠. 1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초항도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요거 산수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주기가 생긴다는 거야. 두 개씩 딱딱딱 끊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저 두 개를 가지고 따로따로 구해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2번도 식으로 나타내 보면 얘가 사실은 첫 번째 항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항, 요게 두 번째 항, 요게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식으로 나타내자면 나타낼 수 있는데 나타내보면 어떻게 생겼다? 분모가 6이고 6의 n제곱 되겠죠? 분자는 3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게 n번째 항이고 여기에다가 급수를 딱 때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만들어지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면 이거는 우리 저 수열할 때 실제로 많이 했던 거죠. 이거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치면 계산 어떻게 할 건데? 따로따로 쪼개서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6분의 3의 n제곱 빼기 6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이거는 공비가 2분의 1 수렴하겠죠? 공비가 3분의 1 수렴하겠죠?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2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3분의 1 오케이? 자지마 30분밖에 안 했어. 6번
자니까 나도 안 해야지. 이거 어쩌라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누가 다 하는 거야? 그지? n이 2분의 1 위에 붙어 있는 건 그렇다 치고 뒤에 사인 2분의 n 파이잖아요. 방법이 없어. 그냥 노가다 하는 거야. 나열을 해보면 규칙이 따로 보일 거라고요. 다시 1부터 넣어보면 1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다행히 이렇게 생겼어요. 2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가 빵이잖아요. 날아가겠죠? 3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겠지? 4 집어넣으면 또 빵이에요. 5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5제곱, 6 집어넣으면 빵이고요. 7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또 등비 수열 됐죠. 초항이랑 공비 찾아야죠. 초항이 얼마? 2분의 1. 공비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뿔맛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지? 공비가 그냥 4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산수는 하시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말한 것처럼 삼각함수 들어있는 녀석은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다음 7번. 이것도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값을 찾을 수 있는 건데 A2가 마이너스 4래요. 알려주고 있는 건 초항이랑 공비랑 곱하면 마이너스 4예요. 이거 알려주는 거다. 그지? 그 다음 급수가 9래요. 수렴했다는 이야기잖아. 아마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겠죠? 그리고 그것의 값이 뭐였을 거다? 1 마이너스 R분의 A였을 거다. 얘가 지금 9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요놈하고 둘이 연립하면 A랑 R이 구해지겠죠? 뭐 이왕이면 R을 구하는 게 좀 낫겠죠? 왜냐하면 R은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범위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연립해서 R을 먼저 구하시고 그 구한 녀석 가지고 A도 구하시고 그럼 이제 요 녀석 구하면 되죠. 요 따위를 생겨먹은 급수는 괜찮은가요? AN의 제곱이니까 초항은 A제곱, 두 번째 항은 A제곱 R제곱, 세 번째 항은 A제곱 R 4제곱 뭐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지? 공비는 R제곱, 초항은 A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라고요. 이해되죠? 8번. 고작 하나 배웠는데 문제가 계속 나오죠? 등비급수래요. 수렴하기 위한 조건 뭐였다?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 그죠? 그럼 등비급수래. 초항이 뭐예요? 초항이 뭐야? X. 공비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했으면 좋겠대.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초항 0이거나 공비가 아이고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오케이? 근데 0은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 얘는 버리세요. 원래는 들어있는 거지만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만 풀면 되죠. 그럼 요거 생각해보면 이제 마이너스를 요로 넘길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대요. 이게 당연한 거지. 근데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잖아요. 그죠? 여기서 x의 범위가 따로 나오는 건 없겠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놈 가지고 풀면 x제곱 더하기 x가 0보다 작대요. 요놈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요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 2번. 그래서 저 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러니까 쟤도 공식에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얘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뭐 넘겨서 푸시면 그냥 2차 방정식 되겠죠. 2차 방정식에 해 찾으시면 되고 그 찾은 해 중에
요 범위 안에 있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오케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골라내시면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좀 예제니까 이렇게 두 가지 단계에 거쳐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데 그냥 딸랑 밑에 거 하나만 주면 공비가 이 범위 안에 x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기 약간 힘들겠죠.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 또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다 또 생각해야 된다고. 그지?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제대로 x의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9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그러니까 지수로고는 개뿔.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별하래요. 1번 참이야 거짓이야? 책 보지 마! 참이야 거짓이야? AN이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한다.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이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등비수열이라도 거짓이지 이건.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 사이의 관계하고 등비수열이 약간 차이 났던 건 뭐였냐면 극한 값이 0이면이었다고요. 그냥 수렴하면이 아니라. 아 이거 야 1에 수렴하면 어떡할 거야. 수렴하면인데 이게 0에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하지. 그건 참이야. 근데 얘는 그냥 수렴이잖아.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꽝이라고. 이게 왜 우리 이 얘기 했잖아. 그래서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건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야 그랬거든. 그래서 이 1인 거 딱 뜯어내서 따로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공비가 1이면 극한값 수렴하기는 한다고. 근데 그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였거든. 이 문제 뭐래요? 수렴한대잖아. 0이란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른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2번. 요거 수렴하면 요것도 수렴하니. 맞을까 틀릴까? 등비급수다 그죠? 이것도 등비급수잖아요. 그죠?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하는지는 뭘로 판단한다고? 공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럼 요 녀석이 수렴하면 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초항이 0이 아니라고 했구나. 초항이 0이 아니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면 이라는 뜻이라고요. 얘는 무슨 얘기야? 이거 공비 뭔데? R 제곱 되겠죠? 두 칸씩 뛰어 넘어가는 거니까. 요 범위에 있으면 R 제곱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아 이건 참이지. 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거 제곱해봐라. 그게 1보다 커질 리가 있어?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요거 만족하면 R 제곱은 0 이상 1 미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다고요. 얘는 참이 되겠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역은 성립하니? 이거 역은 성립할까? 너무 확신에 차서 절레절레 해가지고 할 말이 없네. 이 두 번째 명제 역은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냐. 얘가 수렴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R 제곱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면 R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야 R 자니? R 제곱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면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 맞아 틀려?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거야? 맞지 이 자식들아! 엄마 야 R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아무짝에 의미 없는 거잖아. 어차피 R은 실수인데
아 이거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뭔 소용이야. 그냥 이거지. 의미 없다고 이거. R 제곱 1보다 작다고. 그럼 R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맞잖아. 역도 성립한다고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열 여부는 항상 공비의 범위를 가지고 찾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기억해. 잠깐 쉬었다가 뒤에 도형 이야기 하겠습니다.